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제가 김부식 선생님의 삼국사기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 두 편으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국사기 제가 서라고 했지만 원래의 제목은 그거는 제가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진삼국사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그 제목은 임금한테 인종한테 올리면서 앞에 서문식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진삼국사표. 그런데 제가 우리가 삼국사기를 비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더 뭐랄까, 주제 넘게 더 첨부할 거는 없지만, 우리 역사가 싫던 좋던지 간에 고려 이전에 백제, 신라, 고구려가 있었고, 거기에 또 백제 이남 쪽으로 마한, 진안, 변안 또는 가야 이런 게 있었고, 북쪽으로는 고구려 이전에 부여국이라든가 예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고대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는 전해져 오는 가장 공신력 있는 최초의 우리 한국에 기록된 역사라는 거예요. 삼국사기는.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삼국사기는 그래도 정사다. 정사다. 물론 여기에 김부식의 잘못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데 자체가 고려도 마찬가지고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신라 백제 할 것 없이 자기네 역사를 기술하면서 왜곡되는 게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부끄러운 역사는 가급적이면 적게 하고, 공이 있는 것은 굉장히 과장하고, 그것은 어느 나라, 고대, 예를 들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벌어진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조금 어느 정도 문헌에 의해서 봐야 되기도 하지만, 문헌뿐만 아니라 거기에 유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과, 그리고 각 국가에서 각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를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또는 일본 역사라든가 중국 역사에 의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데 제일 많이 참고하는 서적이 무슨 책이죠? 중국에서 나온 소위 말해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참고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소위 말해서 고대사의 어떤 문화라든가 어떤 풍습이라든가 민간인들의 어떠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소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만 하면은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불행한 거죠. 왜 우리 역사를 소위 말해서 고구려 신라 백제 이전에 마한, 진안, 변안이라든가 가야라든가 부여라든가 북부여라든가 예맥 쪽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역사를 파악하는데 왜 그것이 우리 역사라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 그 각자의 국가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물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왜 위지 삼국 동의전을 봐야 되며 심지어는 일본 서기를 봐야 됩니까?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삼국사기에 김부식이 신라가 망하고 나서 200년 지났고, 자, 백제와 고구려가 망한 지 무려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백제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400년에서 500년 뒤에 삼국사기가 김부식에 의해서 편찬이 됐는데,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과정 중에서 백제석이라든가 고구려 육이라든가 신라 국사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했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서기는 현재에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김부식이 봤던 서기는 도대체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제가 구글에서 그 공신력이 있는 데서 다운받은 거니까 백제는 개국 이후에 문자가 역사를 기록된 근초고왕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서기를 갖게 되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역사를 예를 들어서 귀중하게 다루지 못한 점은 참 두고두고 그러니까 고대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날조라든가 왜곡되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진 삼국사표는 물론 당연히 삼국사기의 앞머리에 있지만은 제가 이거를 처음으로 본 것은 이제 20대 초반에 여한 십가문 초에 첫머리에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이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 편집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요거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진삼국사표라고 돼 있죠. 이것이 여한 십가문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글이에요. 여한 십가문초는 창강, 그러니까 한말에 창강 김태경 선생이 상해로 이제 중국으로 망명 가면서 마치 이제 중국의 당송 8대 가문처럼 우리나라 글에 여한 구가문, 구가문을 작성을 했어요. 9사람의 유명한 문학가들 했는데 그때 당시 양계초가 그거를 이렇게 글을 보면서 참 좋다라고 하면서 당신 글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맨 나중에 창강 김태경 선생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한 십가문의 저자들을 여기에 수록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글을 일반적으로 한의사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게 관심이 없으면은 어지간하면 이거를 잘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누구냐면 고려 때 김부식 선생님, 고려 때 이익재 선생님, 그러니까 이재현 선생님이죠. 그리고 조선시대 중기로 넘어와서 무려 한 400년을 넘어와서 300~400년 넘어와서 조선 중기의 광해군 저거 하면서 인조 반정에 참여했던 계곡 만필을 쓴 장유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택당 이식 선생, 그리고 숙종 시대의 농암 김창엽 선생님, 그리고 연암 박지원 선생님, 그리고 홍현창 선생님, 예를 들어서 대산 김매순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에 한말에 유명했던 고령탄을 쓰신 영재 이건창 선생,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창강 김태경 선생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왜 태계일곡이라든가 왜 정도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글은 없느냐. 그리고 유명한 유학자들 같은 경우 우암 송시열이라든가 이런 기라성 같은 철학사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 문학으로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방지게 얘기했지만은 저는 20대에 이거를 김부식 선생이 이 글을 읽고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일단은 한문을 쓰여주고 멋지다 했는데 저도 이제 글을 많이 보고 경험해보고 보면은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아요. 너무나 아쉬운 점이. 그리고 써야 될 내용들이 이 삼국사표에 자기의 어떤 고민스러운 문제라든가 어떠한 문헌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문제, 내력,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전수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최소한 더 기록을 해주었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문학적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문학적인 어떠한 심도도 솔직히 해서 많이 떨어져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김부식 선생님의 삼국사기는 엄청난 역사에서 보물이에요. 그러나 이 글을 보면은 이 정도의 글이 소위 말해서 여한 그 국가문에 들어갈 정도면은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물론 김부식 선생이 쓰인 방법은 일본 중국의 어떤 그 문체의 그대로 쓴 거죠. 예.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한문으로 쓰는 거니까. 근데도 상당히 생각보다 미비하다. 미비한 점을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또 고구려는 6이라고 그랬는데 또는 역사서인 신집을 편찬하는 과정 중에서 뭐 결국은 이제 문헌 기록은 없다. 이 책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기록을 전부 다 말살시켰는가, 훼손시켰는가? 여러분 이거를 한번 쭉 보시고 600년 고구려 영양 11년에 이렇게 편찬했다. 삼국사기에 고구려 10권인전과 비교하면 6이 100권은 상당히 많은 양임을 알 수 있다. 근데 애석하게도 6위가 현재 전해오고 있지 않다. 근데 김부식 선생이 삼국사기를 했을 때는 6위가 과연 어느 정도는 내려온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없어진 거죠.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역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구려라든가 신라, 백제에도 거의 뭐 예를 들어서 500년대, 600년대에 문헌들이 남아있는 걸 가지고 그 전 것을 추측을 하는데 백제 이 밑에 있었던 마한, 진안, 변화, 소위 사만이라고 하는 거 또는 가야문화라든가 거기에 많은 문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헌이. 그러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일본 서기에 임나 일본 부서라고 하는 말씀 때 이 일본이라는 이 명칭이 여러분 오래 쓴 게 아니에요. 이게 7세기서에 나타나는 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이 글자는 7세기 이전에는 없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7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일본 임나 부설이라고 했을 때 임나가 도대체가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의 가야 또는 영산강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백제의 힘이 밑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뒤에 가서 밑에 어떠한 그것을 신라는 가야를 먹고 백제는 그러니까 진안이라든가 마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고대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서로 역사의 날조예요. 왜냐하면 문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본 학자들도 일본 서기를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참 정말로 우리가 그 고대사를 저거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단군 신화가 그 역사성으로 부각을 되고 각광을 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많이 강조됐던 것은 물론 삼국유사에 그 단군에 관한 얘기도 있고 뭐 조금씩 나왔지만 이것이 일제시대 때 실질적으로 그 단군 왕검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는 일제시대 때 굉장히 부각이 된 거예요. 우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수리만 때 불교가 공인해 이렇게 이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점, 우리 역사의 가장 문제점은 문헌이 공자가 말한 대로 문헌이 부족하다. 문헌이 부족한 거예요. 도대체 백제 역사를 말살한 사람은 누굴까요? 또 고구려 역사를 말살한 사람은 누굴까요? 신라 역사를 또 말살한 사람들은 문헌들을 다 파괴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또 고려 사회를 왜곡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삼국사기는 그 신라 봉기 진흥왕 육력 기록에 의하면은 뭐 540년대 가을에
이찬희 아사부가 거의 전부 다 거의 500년에서 600년 시대에 비로소 역사를 이렇게 저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조금 이렇게 뭐 그냥 결국은 뭐냐면은 김부식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책들이 다 없어졌다. 예.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영토 개념도 불분명했고,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라, 백제, 고구려가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당연시 받아들이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서로를 민족이라고 하나의 국가로서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의 적이죠. 적대의 관계에 있지만 서로 통합하고 나서 하나의 국가로서 형성되고 나서 그와 같은 개념들이 약간씩 싹튼 거지,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무슨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고조선의 역사가 뭐 해가지고 그거는 여러분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 과장이고, 그 환단고기 자체도 여러분,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단고기는 사실은 위서다. 위서다. 그냥 환타지 소설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재밌습니다. 환타지 소설을 읽으면 재밌는데, 이거를 역사서라고 하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고려사는 우리가 고려사 지금 전해오고 있죠. 고려사는 고려 전기, 문신, 김종서, 정인지, 이선재 등이 왕명에 의해 가지고 고려 시대 전반에 관한 내용을 편찬하죠. 그러면 여기에는 왜곡이 없을까요? 고려서를 적어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조선이 고려를 그 역성혁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나름대로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조선 건국의 합리화라는 정치적 목적과 고려 무신 정권에서, 자, 마지막 공민왕의 아들이 우왕이에요. 또 우왕의 아들이 창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저희 선생님한테 들어온 건데, 조선시대에 그 소위 말해서 정도전이라든가 그 조선을 개국했던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창왕과 우왕을 내몰기 위해서 뭐냐면은, 공민왕이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는데, 그때 신돈이 여자를 건드려 가지고 그 여성을 공민왕한테 바쳐면서 난 아들이 우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은 신돈의 자식, 신우지자라고 그랬어요. 신우지자. 그렇기 때문에 창왕은 당연히 신돈의 그 계열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읽어보면은, 고려사는 철저히 우왕과 창왕이 왕이 아니다, 이게 바로 신돈의 자식이다라는 설을 강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닌 신우, 신창으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조선은 또 고려의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고 변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제가 예를 들어서 한일 합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민지 강점기에 있을 때, 일제는 정말로 뛰어난, 걔네들의 입장에서 보면 뛰어난 역사학자들을 전부 다 배치를 시켜놔가지고 우리나라 상고의 역사서부터 조선 말까지 전부 다 역사를 다 훑었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 중에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게끔 가르치고 변조하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분하죠. 우리 스스로도 왜곡을 해왔지만, 일본이 우리가 뭐가 좋다고 해서 우리를 과장하고 좋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무조건 하고 왜곡하고 변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광복되고 나서,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역사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전문가들이 벌써 몇 세대가 왔습니까?
초기에는 일제의 영향에 의한 그 선생 밑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몇 세대에 걸치면서 좋은 논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역사, 우리가 보통 말하면 식민지 역사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본 사람들도 나름대로 문헌에 기본적으로 문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문헌에 가지고 얘기할 때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기분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식민지 사관으로 몰아붙이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전부 다 문헌은 왜곡되고 변조됐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자꾸만 제가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무슨 고대사가 막 나오고 보면은 정말로 너무너무 무섭고 그와 같은 것들이 환단고기들에서 환빠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알았습니다. 이런 용어를 환빠. 근데 여기에 이 교수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입이라고 하셨지만 소위 말해서 그들은 자칭, 타칭, 민족 종교라고 하는 그 계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환단고기를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현혹하고 그런다. 그런데 멀쩡한 교수들 어떤 사람들도 여기에 또 이거 우리 역사다 이러면은 이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얼마든지 비판해도 됩니다. 저는 환단고기를 위선하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역사와 학술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일체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건 일종의 사상적 편견이에요. 주자가 뭐라고 했으니까, 주자가 순자를 공격했으니까 순자는 나쁜 놈이다, 학술의 이단이다, 이런 것이 바로 학술의 이데올로기예요. 이거 위험한 거죠. 사대주의, 김부식을 사대주의로 몰아버리는 거. 사대주의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역사관과 조선시대의 학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때 당시 송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고 고려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김부식은.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묘청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떠받치면서 김부식을 매도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편견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묘청의 말대로 서경천도함에 금나라를 정벌을 해야 된다. 금나라를 하고 송나라 연대해서 금나라를. 그러면 고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또 식민사관. 지금도 여러분 소위 말해서 민족사관이니 민중사관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고 자기들과 해석이 틀리고 일본을 조금이라도 옹호한다든가 우리를 격화시킨다든가 하면은 식민지 사관이다 이렇게 매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민족주의라는 어떤 민족주의는 듣기는 좋죠. 굉장히 민족주의도 사대주의 식민지 사관만큼 민중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약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선입견을 먼저 배제하고 사실과 증거, 물론 어렵죠.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사실 모르니까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 거죠. 그래도 문헌의 어떠한 기록된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서 어떻게 써졌는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된다. 자, 사대주의와 우리 역사에서 사대주의는 여러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어요. 맹자의 사대주의가 나오거든요. 사대주의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서 걔네들이 말하는 오랑캐라고 하는 거, 북방 오랑캐 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말갈족에서부터 여러분 진시황 때서부터 여러분 중국은 북방에 소위 말해서 걔네들이 말하는 오랑캐에 의해서 엄청 시달림을 받았어요. 한나라 때는 말할 수도 없고 한나라 유방은 심지어는 체포되기까지 했어요. 포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대한 돈을 주고 빼오고 그래가지고 한나라 무제 때에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복수하기 위해서 수십 년에 관해서 제 돈을 모으고 말을 기르고 한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오랑캐를 그 선우죠. 그 임금이 선우. 거기하고 싸움을 붙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또 중국이 그 한나라가 약해지는 극대 강성해졌다가 바로 한나라 무제 이후에 한나라가 뭐라 그럴까 쇠퇴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당나라 때 요즘에 말하는 티베트, 위구르 이쪽에 어떤 그 걔네들 입장에서는 오랑캐죠. 또 여진족, 거란족, 말갈족, 그리고 만주족 또는 몽고족에 의해서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시달림을 받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죠? 중국화됐다는 거예요. 중국화. 국가와 그 정체성이 소멸이 되어버린 거예요. 중국화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라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나라 한반도가 작은 나라가 아니랍니다. 인구도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남북을 합치면 7천만이 넘잖아요. 결코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중국화되지 않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예.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그 맹목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는 거. 민족의 어떤 그 국가의 생존과 관계되어 있고 우리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나라의 틈바구니에 있어가지고 또 옆에 일본도 있고 한쪽에는 잘못하면은 4대주의가 되고 또는 식민지 사관이라는 말이 여전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너무 그 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족주의는 자기야 반하는 그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증오감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틀리구나가 아니라 증오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없애버려야 할 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파시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역사에서 여러분 많이 목격됐던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그 상식적인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점이 참 뭐랄까 그 참 두렵고 요즘에 그 유튜브 보면서 이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는 식민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너는 그 종북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규정해보려 하면서 증오심을 이렇게 키우는 게 우리 인성에도 결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저도 사상적으로 어떻게 편향되기 쉬운 성격이에요. 사실 저도 급하고 약간 다혈질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자제하고 그러면 안 된다 가급적이면은 서로 간에 어떠한 그 대화를 통하려고 하자라는 생각을 그래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오늘 그 어제 시간에서 주제 넘게 많은 부분과 영역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